전장을 지배한 자와 전쟁을 끝낸 자. 히데요시는 전쟁을 시작했지만 그 전쟁을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했던 순간 히데요시의 설계가 완성되기 직전 이순신은 다시 바다로 나옵니다. 1597년 8월 이순신은 다시 통제사에 임명됩니다. 하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은 거의 전멸했고 남은 배는 고작 12척. 조정에서는 수군을 포기하고 육군에 합류하라는 명령까지 내립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거부합니다. 지금 신에게 아직 전선 12척이 있사오니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우면 오히려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군을 폐지한다면 적들이 이를 틈타 곧바로 서해로 올라가게 될 것이니 이는 조정에 큰 우환이 될 것입니다. 이순신은 명량 해협을 선택합니다. 1597년 9월 16일 명량 해전. 조선 수군 13척 대 일본 수군 133척. 숫자로만 보면 불가능한 전투였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지형을 읽었습니다. 명량 해협, 지금의 울돌목. 이곳은 좁고 물살이 빠른 곳입니다. 좁은 해협에서는 많은 배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서로 엉키고 조류에 휩쓸리고 포격의 표적이 됩니다. 명량해전의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전장의 선택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울돌목의 거센 조류를 계산했습니다. 썰물 때는 남쪽으로, 밀물 때는 북쪽으로 흐르는 물살. 조류의 속도는 초속 6m, 빠를 때는 초속 11m에 달합니다. 이순신은 좁은 해협 입구에 배를 배치하고 일본 함대를 기다립니다. 일본 함대가 몰려옵니다. 133척의 배가 좁은 해협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순신은 명령합니다. 공격 개시. 좁은 해협에 갇힌 일본 함대는 서로 엉키기 시작합니다. 조선 수군의 포격이 시작됩니다. 전투는 하루 종일 계속됩니다. 이순신은 자신의 함선을 맨 앞에 세우고 직접 싸웁니다. 그의 함선에는 적의 화살과 포탄이 비처럼 쏟아집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조선 수군은 13척으로 133척을 막아냈습니다. 일본 함선 31척이 격파되었고 나머지는 후퇴합니다. 명량 해전 이후 전쟁의 흐름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은 다시 힘을 얻었고 일본군은 더 이상 진격할 수 없었습니다. 바다를 잃은 쪽은 시간을 잃습니다. 1598년 8월 18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합니다. 그가 꿈꿨던 대륙 진출의 야망은 남해바다의 물길을 넘지 못하고 좌초되었습니다. 일본군은 철수를 명령받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마지막까지 추격합니다. 1598년 11월 19일 노량해전. 이순신과 명나라 장군 진린이 연합해 퇴각하는 일본 수군을 공격합니다. 밤부터 시작된 전투는 새벽까지 계속됩니다. 500여 척의 일본 함대 중 200여 척이 격파됩니다. 조선과 명나라 연합수군의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에서 이순신은 적의 탄환에 맞아 전사합니다. 싸움이 한창 급하니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마라. 이순신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노량해전은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였습니다. 이순신은 전쟁의 시작부터 끝까지 바다를 지켰습니다. 7년간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히데요시는 거대한 목표를 세웠지만 바다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이순신은 전투 하나하나보다 전쟁 전체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히데요시는 전장을 지배했지만 이순신은 전쟁의 조건을 지배했습니다. 옥포에서 시작해 한산도에서 일본 수군의 주력을 격파하고 명량에서 13척으로 133척을 막아내고 노량에서 전쟁을 끝낸 이순신. 그는 23전 23승.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누가 더 강한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는가, 그리고 누가 전쟁의 형태를 바꾸는가의 문제입니다. 전장을 지배한 자 이순신, 그리고 바다를 설계하려다 실패한 히데요시. 이순신과 히데요시의 싸움은 역사상 가장 극적인 대결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분석과 역사적 디테일은 고정 댓글의 블로그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1000vs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